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감이라고요? 그런 듯이 김성원 대표가 대통령감이다라고 쓴 거 맞습니까? 네, 제가 모셨습니다. 스튜디오로. 오늘 왜 모셨냐면요. 정말로 보수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욕심이 생겼었어요. 뭐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게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고요. 사실은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좀 길어요. 긴데 저는 이걸 정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보수야. 나 보수 맞아. 나 맞네. 나 보수야. 라고 당신도 보수라고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다 못하면 한 번 더 출연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면 한 번 더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충분한 깜이래요. 저기 봐요. 아이고. 네. 인천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콕 집어서 오늘 일단 이슈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사 띄워주세요. 권영세, 홍장원 이어서 곽종근도 진술 조작, 수사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핫한 이슈기 때문에 곽종근 진술 조작만 질문을 드리고 네. 깊이 있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TV조선 녹취록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내란죄로 엮으려 그런다.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파장일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제출되고 확산됐었던 증거들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렇죠. 아니 더 뭐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정말 스모킹 건이 터졌고, 뭐 홍장원의 말도 안 되는 메모지, 그 플러스 곽종근의 회유 정황, 박범계, 그다음에 김병주, 그다음에 박선원, 이런 자들이 그 옆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를 했다. 뭐 그다음에 707 특임단장의 증언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녹취록까지 터지면서 야, 곽종근뿐만 아니고 어쩌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선 모든 관계자들에게 민주당의 조직적인 광범위한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로 지금 사건이 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곽종근과 박선원, 곽종근과 그다음에 홍장원 이 투톱이 투톱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여기까지 밀어붙였는데, 이 두 명이 전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고, 뭐 홍장원 같은 경우는 CCTV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회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전면 중단돼야 되고,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대는 영웅을 부르고 영웅은 시대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한길이라는 영웅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저는 그라운드 씨라는 영웅 김성원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의 품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라운드 C라는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라운드,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심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라운드 C 방송을 보고 자기가 보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크게 비춰주세요. 반국가 세력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달았지만 제일 위에 보면요. 이름이 보수의 품격인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수의 품격 김성원, 그리고 보수의 품격이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무 기대됩니다. 자유는 천부인권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걸 잘 모르고 살아요. 하하. 왜냐하면 빼앗겼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 인권,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수란 이름은 너무 고리타분해. 나는 뭔가 진보 이런 이름이 좋아. 네. 근데 왜 우리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는 네.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왜냐면 보수가 지키려는 가치가
옳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뭔가를 다 지키면서 삽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뭐 가훈을 지키고 또는 이제 기업 CEO들은 사훈을 지키고 그렇죠. 뭔가를 다 지키는데 근데 그 지키는 것의 결과가 옳고 번영으로 가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런 보수주의가 지키려는 가치가 틀렸고 보편 타당하지 않다면 사실 그 단어를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보수주의는 하나의 완성된 사상 체계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보편 타당함을 입증받은 가치들의 총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내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내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국가적으로도 항상 옳다면 그 단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보수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뭐야 옛 것을 지키려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옛 것을 그저 지키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사고관이 아니고 아주 우아하고 아주 품격 있고 인류 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랑스럽게 conservative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쓰죠. 그런 뜻의 C죠. 맞습니다. 아, 저 멋진 사람 누구예요? 저 화면에 저 멋진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인기가 거의 아이고, 뿜뿜합니다. 세상에. 네. 아,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연설이었죠. 3월 1일 날. 저도 들었는데 예. 제가 한 3번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딩을 다 따느라고. 예. 근데 연설을 참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참 잘하세요. 네. 목소리 톤도 좋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라운드 C의 C는 정말 멋진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A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허. A 기사 한번 봅시다. 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연령 높고 가구 소득 낮을수록 자기는 보수라고 응답을 한대요. 네. 제가 오늘 기사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기 뭐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는 봐야겠는데 네. 뭐 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뭐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파라는 단어가 풍기는 어떤 뭐 색깔론 뭐 그것 때문에 나는 좌파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일례로 이제 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는 뭐 좌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전원책 선생님에게 혼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뭐 인문주의자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좌파입니다 이렇게 혼났는데 흉내 되게 잘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파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뭐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좌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이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중도고 나라의 어떤 국익을 여기는 거죠. 어떤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응답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그게 미국에서 프레임 씌우는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네.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못 빼고 가난한 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저 헤드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못 배우고 뭐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보수가 예전에는 기득권의 어떤 사고관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연령과 성별과 지역 상관없이 나 보수야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보수주의의 보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 보편화 참 멋진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면요. 유여회가 생각했던 보수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보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연령 뭐 가난하고 뭐 소득이 낮을수록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 저 분석을 좀 더 하자면은 요즘에는 4050 중에 좌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노무현 세대의 노무현의 그 로망을 가졌던 그분들이 이제 사회 각계의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뭐 그다음에 증권가에 일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소득이 많은 층이 되었죠. 근데 소득이 많다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들이 뭡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리고 한미동맹 지켜야 된다, 시장경제가 옳다, 남녀 갈등 종식시켜라.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빨리 촉진해라.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표는 하지 마라. 이게 옳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평균적으로 조금 앞선다라는 게 옳은 거는 상승하지 않고 옳은 거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더 에너제틱하고 더 옳은 세력이 이제는 사회 주류로 올라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들으니까요. 지금 이 기사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사인지 명확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요. 와, 정말 저기에 전화 걸어서 따지고 싶었어요. Q 1번 뉴스 보여주세요. 네. 극우가 됐다. 네. 저쪽이 싫어서. 네. 근데 왜 네. 극우라고 이름을 쓰냐고요. 네. 우리는 보수예요. 보수주의자고. 근데 네. 왜 저렇게 극우라고 쓸까요? 참 너무 중요한 기사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저 네. 기사를 짝짝짝 뽑아왔죠.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쪽의 관점을 논파함으로써 그거예요. 우리 어떤 그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극우라는 단어를 남용을 하는가? 왜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국어라는 정의를 저들이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저런 그 기자분들 한번 뭐 찬잔할 때가 생기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자님 국어가 뭡니까? 당신이 내리는 far right라는 데피니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장담하건대 열의 9은 대답을 못한다고 보고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극우라는 전통적인 정치 사상사 안에서의 극우라는 개념은 민족 파시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스무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독일어로 방금 하신 거죠? 네. 멋있습니다. 독일어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나치스무스? 예. 네, 독일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그렇죠. 불삼겠다. 상권 분립도 없애겠다. 그렇죠. 법치도 없애겠다. 기독교의 정치 개입도 차단하겠다. 그렇죠. 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민족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보편적 인권,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게 왜 나치들이 주장했던 그 far right의 범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 처단하라 뭐 그런 거 주장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그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언론 문화. 그래서 척결해야 할 대한민국 언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구구라는 단어의 남용과 오용을 차단해야 된다. 강력하게 표현을 썼지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 언론인들이 구구라는 표현을 남용하지만 극좌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 아십니까? 아예 안 쓴다.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기사 헤드라인에 far left라는 radical left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가 극우는 남용하는데 극좌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파들을 향해서 선입견을 집단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극우와 극좌가 뭐냐라는 단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극좌는 안 쓰는데 극우를 쓴다는 것에서 이미 본인들이 인연적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협성을 거두고 중립적으로 단어를 써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쪽이 싫어서 극우가 됐다는 표현에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쪽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치가 옳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김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저쪽이 싫어서 구구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가치가 옳아서 왔는데 그럼 그럼요. 저쪽은 어디냐? 제가 그 원문을 봤더니 그쪽이 없어요. 아하, 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 그쪽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그럼 자, 극우의 반대는 극좌인데 네. 극좌에서 온 거예요? 그럼 자, 우리 PD님 네이버에 검색해 주세요. 극좌라고 적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또 검색하고 가야죠. 극좌로 검색해 보세요. 극좌. 뭐가 검색되는지. 극좌. 뭐가 나오나요? 밑에 기사 제목에. 아주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네, 기사 제목에 빠라빠라빰 있어요? 극좌? 없죠? 없죠? 헤드라인에 없죠? 진짜 안 뜬다. 제가 검색해보고 왔어요. 네, 아시아 경제에서 그 뭐 해외 사례 하나 극좌세로 그렇죠? 해외 거예요. 자, 그럼 극으로 검색해주세요. 어허. 우리는 또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죠. 예. 그거 놀랄 겁니다. 야, 짜르륵 나오네. 지금 저렇다니까요. 야. 극우 예. 세력. 밑에 더 내려와서. 극우. 보세요. 뉴시스도 극우예요. 야. 경향도 극우예요. 다 그거네, 그죠? 여러분 이거요. 저 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짝이 없어요. 세상에. 몰랐죠? 참담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이게 다 그 근거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 짝이 없는데 왜 그 짝이라고 썼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우라고 불러 괜찮아 이러는데 네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극우라고 불러 괜찮아가 아니고 그럼 그 짝은 누군데? 니네는 없는데 왜 우리는 허공중에 극우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극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종차별도 하고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폭력도
아직도 수반해요. 근데 우리가 괜찮아, 우리 그렇게 불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면 안 우리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약간 범죄자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사실 그 굉장히 막 터프하게 정치하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인 게 용어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adical left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자기들은 항상 리버럴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예쁘잖아요. 단어 우리는 발음도 이쁘네요. 자유주의자야. 우리 리버럴이야. 근데 항상 거기도 보수주의자들을 far right이라고 부르거든요. far right, 구구다. 근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 너네가 극좌야. 우리는 아주 온건한 보수주의자고 아니면 그냥 right, 우파라고 부르든지. 근데 이게 무게추가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도. 언론이 항상 far right, far right, far right.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용어에서 이겨야겠다 해가지고 매 계속 radical left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혐오 표현 쓰세요 트럼프한테? 근데 트럼프가 말하고 니네가 먼저 우리 공격했잖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터프한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싸워야 돼요. 아니 갑자기 정답이네요. 그럼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근데 싸움. 네.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용어 싸움이다.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되게 이쁜 발음이 있어요. 그럼 그 이쁜 발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극우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냐고. 나 극우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이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라고 불러. 그런데 아무거나 이름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정확하게 할 때 나를 불러줄 때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예. 근데 나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네. 아트 구독 네. 많이 눌러달라고 빨리 아, 우리 홍보 아시아투데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시아투데이 개관 논설위원으로 위촉된 거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네. 우리 식구예요.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에서 좀 네. 공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런 언론사와 접촉을 하지 않고 알죠. 전체적인 논조와 그다음에 경영진의 어떤 철학과 네. 그다음에 방송의 방향성을 봤는데 야 같이 안 갈 이유가 없다 해서 저를 감사하게도 개원 논설위원으로 또 이렇게 위촉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종종 방송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김성원 대표가 날개를 달고 좀 더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네. 자, 빨리 해서 50만 넘겨야 돼요. 50만. 아 50만 가야죠 또 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50만 네. 상징적이고 예, 예, 그럼 예.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물어요. 네. 교수님 저는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하 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저 보면 전 좌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우파라는 개념이 좌우인데 우파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네. 저는 종북은 싫어요. 하하.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라운드 씨 방송을 보니까요. 네. 저 보수 같아요. 우파가 아니고. 하하. 그런 또 그렇게- 피드백이 또 감사하게도. 아니 네. 카톡이 와 있어요. 카톡에? 저한테 카톡이 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네. 그라운드 씨를 불러주세요. 네, 예, 예. 그러면서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네. 그라운드 씨가 대답을 해주면 네. 우리가 더 쉽게 들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왜 학생들이 보수와 우파에서 헷갈릴까요? 이 두 개의 개념을 네. 근데 겹치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러시아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반대파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막 분출했죠. 그래서 너 카톨릭이야? 너 이제 죽었어. 너 그다음에 뭐 왕한테 옛날에 황제 루이 16세한테 줄 섰지? 너 죽었어. 이제는 우리는 전면적으로 프랑스의 모든 거를 다 철폐를 하고 종교를 없애고 이성을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황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를 열 거야. 근데 너무 그게 급진적이어서 영국에서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독교가 싫어도 종교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니야? 기독교가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기독교의 정신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다음에 너무 급진적으로 황제를 왕이죠. 루이 14세 왕이죠. 왕을 그렇게 권력을 쿠데타식으로 엎어버리면은 그의 반작용으로서 더 급진적인 전쟁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경찰과 군대를 없애면은 오히려 적국의 위험을 부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불만 많은 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들을 무시하지 말자. 그게 바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딱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을 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집대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소유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권위주의는 잘못됐을지라도 권력은 필요하다. 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고관이거든요. 권위를 막 쓰는 건 잘못됐지만 권력 그 자체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에드먼드 버크가 딱 얘기하면서 오히려 혁명에 대한 작용으로서 보수주의 세계관이 딱 태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1917에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소유권을 억누르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가 나오면서 또 유럽형 보수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진파가 어떻게 보면은 계급론적으로 미국을 엎으려고 하자 20세기 중반에 야, 보수주의라는 게 있는 거야. 영국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영국식 보수주의는 18세기에 탄생, 미국식 보수주의는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정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파라는 개념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때 급진파들은 평의회 의장 중심으로 좌측에 앉는 사람들이 급진파. 그다음에 온건파가 우쪽에 앉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그 레닌의 혁명이 있을 때 저거는 이제 좌파다 낙인을 찍고 반대편에 이제 시장 경제와 소유권을 중요시하는 이제 우파가 유럽에서 이제 생겼는데, 그러면은 보수주의란 뭐냐? 조금 더 이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더 단순히 좌파의 반대편에 앉았다기보다도 하나의 완성된 사고 체계를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우익 좌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해방 공간 보면은 좌익 우익이었어요. 그게 쭉 오다가 냉전이 끝나고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영국도 영어로 컨서버티즘이라고 하고 미국도 컨서버티즘이라고 하다 보니까 용어의 통합을 위해서 보수라는 단어는 계속 쓰자. 근데 어쨌든 저쪽 세력을 진보라 부를 수는 없고 무조건 좌파로 불러야 됩니다. 좌파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파 아니냐. 이래서 지금 고착화된 진영이 보수파 진영 대 좌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그 근현대사의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조건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건 제 개인적으로 보수파 대 좌파 대결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되게 공감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우파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수 우파 대 좌파라는 말이 맞는 게 영국 보수주의 장전이라는 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보면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 혹시 검색 가능한가요? 우리 PD님? 영국 보수주의 장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읽다 보면요. 다 우리 얘기예요. 그냥 난데? 난데? 집안을 소중히 하고 남보다 나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보충하게 하고 뭐 우리 단체를 더 소중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딱 우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 대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네. 우리는 결국 보수대 품격 있는 보수대 저쪽은 좌파라는 이름이 맞다. 네이밍을 한 거죠. 네. 자, 영국 보수주의 나왔는데 영국 네. 보수주의 장전이라고 나오면 그게 네. 딱 나와요. 네. 그게 밑에 보면은 보수들이 이게 보수주의 장전이라고 딱 설명이 있어요. 네.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걸 패스하고요. 네. 이 기사를 먼저 가겠습니다. 3번 네. 기사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기사. 악랄하게 썼는지. 허허. 자, 3번 기사 보여주세요. 감춰졌던 극우 세력 실체 이번에 드러났다. 어허. 극우 대해부. 제목 어떠세요? 완전히 거꾸로죠. 보수주의 세계관에 국민들이 합류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지다 그 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감춰졌던 구구 세력이 짜잔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돼 있었던 보수 에너지와 세계관에 많은 국민들이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원래는 포럼을 청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게 방송 올라와 있는 그거죠. 작년 7월인데 네. 그게 조회수 원래 1시간 한 10분짜리를 정치 사상을 다루는데 요즘 시대에 조회수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계엄령 이후에 그 조회수가 50만회를 돌파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송이에요. 대단한 이게 너무 감사한 건데 네. 그게 뭐냐면은 야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이 하는 거는 절대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속할 수 있는 어떤 진영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제가 그 강에서 다룬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 아 인간 안 묘하거든요. 다만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 좌파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시장경제, 소유권, 가족, 삼권분립, 권력에 대한 이해, 튼튼한 안보 이거를 제가 딱 카테고리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거다 하고 청년들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다들 돌린 거예요. 자, 그러게요. 이거 지금 너무 생방 감사하죠. 중입니다. 네. 지금 이게 생방인가요? 녹방인가요? 하는데 지금 생방 라이브 중이고요.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보면서 좋습니다. 예. 질문에 또 답도 어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Q&A. 근데 아까요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댓글에. 네. 네.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진짠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에요? 네. 지금 아까 댓글에 예. 작년에 결혼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사적인 거 아직 덜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예. 네, 사적인 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고급스러워서 좋고 김성원 대표 잘생겨서 좋고 말도 아이고. 멋있게 하고 네. 또 보니까 김성원 대표 대통령감이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또 영상을 또 틀어주시네요. 아이고 센스. 네. 저거예요. 제가 저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 방송에서 되게 멋있는 말이 뭐냐면 이 방송을 보고 나면 당신도 보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그 네. 말이 참 네. 와닿았고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김성원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나도 보수구나. 내가 막 정체성이 힘들어. 난 누군지 몰라. 내가 개구리인지 내가 꼴뚜기인지 내가 지금 말미잘인지 내가 지금 사람인지 그 얘기 알죠? 네. 혹시 그거 아세요? 호랑이가 네. 호랑이 새끼가 네. 엄마하고 같이 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당근이지 그래서 애가 벽에 가서 예. 붙어 있었대요. 아. 지가 당근인 줄 알고. 아하. 좀 웃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불러주는지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예. 얘기죠. 제가 그냥 아재 개그 한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터지네요. 예. 고맙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상상하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보수의 품격이라는 얘기예요. 보수는 세련돼야 돼요. 머리 이렇게 하얀 거 칠하면 안 돼요. 뭐 말하는지 알죠? 오동훈. 용해인. 또 있어요. 누구죠? 옛날에 강경화. 그러네. 야, 이거 과학이다, 그죠? 아니 이상하다니까 왜 앞머리를 달게 아하, 하는지. 예. 까맣게 하려면 까맣게 하고 하얗게 하려면 하얗게 하지. 왜 여기만 줄을 어떤 쳐요? 그 영혼의 빈곤함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닐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흰머리 이렇게 대고 서로 그- 신호 보내나 봐요. 그러게요. 더듬이처럼 이렇게. 더듬이! 삐비비비. 너 얼마나 급진적이니? 이러면서 해야죠. 아니 너는 나랑 똑같은 과니? 가 흰머리 대보자? 저는 그 흰머리가 너무 이상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보수는 보수다운 우아함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텀블러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텀블러 이렇게 손가락 뻗치고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어허. 누군지 알죠? 그 누구죠? 쪼국이. 조국. 참. 이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보수의 품격은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세련되게 입어야 되고 목소리도 이렇게 멋있어야 되고 흰 더듬이 그쵸 흰 더듬이 그리고 보수는 보수의 품격이라는 걸 지킬 수 있어야 네,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감춰져 있던 극우 세력 네. 실체 드러났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누군지를 찾아가는 길인데 네, 예. 이번 보시겠습니다. 반지성주의 병리적 증상에 응답한 젊은 폭도들의 주목해요. 어허. 와 저기도 흰머리 나왔다. 네. 저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사고관이 뭐냐면은 이제 뭐 민주당의 그런 뭐 교육원장인 뭐 이제 그 어떤 분도 네. 청년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막 그런 표현을 쓰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2030 남성들을 보고 뭐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이 저게 뭐냐면은 자꾸 자기들의 관점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고집을 안 버리니까 새로 일어나는 자유혁명 물결을 아예 못 잃는 거예요. 구태 세력이 이제는 퇴장할 시간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어떤 일이 있습니다. 좀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아무리 제가 성경을 탐독을 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주석서를 봐도 정치적으로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왜? 좌파적 사고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게으름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게으름. 그죠? 그런데 사회주의 이론은 반드시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의존적이게 만들어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 10계명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세금을 탐해야 돼. 아니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좌파적 사고관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무신론적이에요. 마르크스가 그렇고 엥겔스가 그렇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해체주의 그 철학자들 주디스 버틀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절대주의여야 되는데 도덕적 상대주의가 좌파적 세계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봤을 때 남의 국가의 선의를 기대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집단이 되었을 때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국가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안보가 도출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좌파는 아닌 거예요. 기독교로. 그래서 그렇죠. 제가 기독교는 무조건 보수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 A라는 기독교 이제 단체에서 그럼 토론을 한번 해보자. 같은 기독교인데 왜 좌파가 있고 김성호 씨 같은 보수파가 있냐. 그래서 제가 토론을 이제 주제를 하길래 알겠다 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편의 패널로 이제 초청이 된 양모라는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토론을 찬성했다가 토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대요. 뒷조사를 했는데 너무 이제 세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반문하고 싶은 게 세면은 와서 굴복시켜야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역사적 논쟁이 붙었는데 건국전쟁 영화 개봉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참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근데 황모 씨라고 하는 역사관, 이게 실명 말하겠습니다. 네, 말해도 돼요. 황현필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건국전쟁을 폄하하면서 이승만의 몇 대 과오 이런 걸 영상을 찍으면서 한 문장이라도 틀리면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가 제가 그분이 조작을 한 문서 조작까지 해가지고 CIA 문서가 왜 조작이 되었고 그분의 어떤 그 역사관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다 반박하면서 공개 토론 신청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윤서인 작가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토론에 대해서 이제 돈까지 걸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 좋다 했어요. 그런데 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보세요. 제가 이제 민주당이 그 내란 세력이고 계엄은 합법이다 주장하니까 저를 고발한다 협박하고 그러죠. 저는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이 됐든 보좌관이 됐든 아무나 나와도 되니까 누가 내란 세력인지 한번 토론으로 끝장내자 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안 와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는 분한테 반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예?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이미 사실적으로 저희는 다 당당해요. 누가 지금 내란 세력이고 누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어떤 사상 체계를 갖는 쪽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오른쪽인가. 반지성주의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합리적으로 따지고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청년들의 요새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어떤 주장하잖아요. 어떤 게 청년들이 보통 어떻게 반문하는지 아세요? 그 팩트야? 출처는? 항상 물어봐요. 맞아요. 요새 청년들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교수님이 설명해도 애들 그냥 무조건 내내 안 해요. 본인들이 반지성주의 김어준 방송 보니까 반지성주의에 있는 집단이 자기들 프리즘 우리 보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어떤 유튜버나 언론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팩트는 출처는 근데 이렇게 되잖아. 다 따져보고 민주당과 좌파들이 틀렸고 저희 쪽이 훨씬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이쪽에 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여기 밑에 1층에서 카페에서 그 일본 쪽 기자랑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계엄령에 좀 비판적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수 쪽에 있는 여러 스펙트럼 있잖아요. 다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도 듣고 제 인터뷰도 하는데 계엄 반대, 계엄 비판에서 계엄 찬성 쪽으로 외국인 기자도 시각을 옮겨요. 왜 그러냐면 다 들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쪽이.
그치.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반첩법 개정법 반대부터 해가지고 연금이 어떻고 노란봉투법이 어떻고 탄핵 국회 탄핵 횟수는 어떻고 법리는 어떻고 사실관계는 어떻고 근데 저기는 무한반복이죠. 전두환처럼 계엄령을 내려서 국민을 학살하려는 대통령 물러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합리적인 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셨는데 요즘 애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그럼요. 끄떡끄떡 안 해요.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아까 팩트는이라고 했죠. 네. 그 팩트라는 말보다 레알 이거 아, 많이 써요. 맞아요, 아니 요즘 맞아요. 애들은요 그거 맞아요. 팩트야 이것도 네.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레알 아, 그렇게 말을 해요. 되게 애들이 설득하기 힘들어요. 네. 설득 정말 안 돼요. 왜냐? 왜 이게 설득이 안 되냐면요. 아무 얘기나 하면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봐. 여기 있잖아. 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레퍼런스를 바로 줘야 돼요. 그럼요. 그거 링크 바로 주는데 링크도 그럼요. 요즘 기사 주면 안 돼요. 네. 애들이 기사 주면요. 기사는 엉터리도 많은데요. 가짜 뉴스인데요. 애들 그래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저 이제 제 방송을 또 즐겨보는 카이스트 학생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작년 포럼에 와서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제 방송이나 강의를 이제 즐겨 듣는데 제가 주장하고 화면에 띄우는 논문까지도 다 찾아본대요.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광적이고 멋있죠. 근데 그 정도로 집념이 있다. 왜? 진짜야? 왜냐면 제도권에서 안 하는 얘기를 제가 주로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제도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학생들은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크고, 오히려 그들이 김어준의 세계관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를 반지성지로 하는 것 같은데, 곧 끝납니다, 그런 세상은. 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좌파 방송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 생각 중에 우리가 가짜를 말 못해요. 아, 맞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생겨 먹은 게 가짜를 말을 못해요. 정직. 정직해야 돼요. 네.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화가 나요. 네.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화를 내요. 왜?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본인데 네. 지금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얘기를 약간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질문할게요. 이승만 학의 대가 하하, 이건, 예. 그라운드 씨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 방송의 댓글도 다 찾아봤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 씨 김성원을 네. 알려면은 김성원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 댓글을 봐야 되거든요. 아. 제가 댓글을 다 조사했어요. 예. 쫙쫙 다 봤는데 이승만 학의 대가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과분한 표현이라서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 관련한 방송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많이들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중요한 사건은 황교필 씨와의 어떤 그러니까. 역사 논쟁이죠.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제 어떤 방송들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계기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논쟁이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 저거죠. 예. 6.25 전쟁과 이승만 저기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우리가 예, 말하는 예. 그라운드 씨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확 올라가고 네. 재평가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황현필과의 그 예. 어쨌거나 역사 배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건국 전쟁에 대한 설명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예. 보수에 대한 그 영상 이게 예. 세 가지 전환기가 있었다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 네. 정확하게 공부했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름입니다. 나 김성원 연구 좀 한 거 같죠?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인터뷰해 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정말로. 다 봤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 왜냐면 나도 레퍼런스 정확하게. 레알. 예, 예. 네. 자 이승만 학의 대가가 된 네. 이유는 뭐 제가 대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매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는 뭐냐면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또래는 어떻게 자라났냐면은 이승만은 독재자다라는 걸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뭐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갔다, 이승만이 부정선거 원흉이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재는 아예 이제 없거나 비판적이에요. 우리 또래는. 일단 무조건 나쁘게 선입견이 있어. 조건 뭐 업적 하나도 없어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토지격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이제 당신과 함께 이렇게 정권을 같이 했었던 어르신들이 아직 좀 살아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 업적은 굉장히 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독일, 그렇죠. 독일 그 한독 간호사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또 많고 해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보수 진영에 진입을 할 때 많이들 듣잖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글쎄 이게 뭐 이분이 어떤 걸 했을까 했는데 그랬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선각자들께서 공부를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뭐 유영일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또 이호 목사님 또 훌륭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 그분의 서사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잖아요. 한성 감옥에 갇히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깨닫고 미국에 대해서 깨닫고 반세기 동안의 어떤 그 엄청난 그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또 건국을 하셔서 이 땅의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게 각성이 안 되겠습니까? 예, 특히 저는 이제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독립정신을 주기적으로 이제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정신은. 네, 독립정신을 주기적으로 읽으면서 그 중에서 항상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결국에는 백성이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1904년에 한성감에서 책을 쓰셨는데 왕도 잘못했고 양반도 잘못했고 나라 팔아넘긴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결국에는 백성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울분을 토하시는데 다시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뇌리에 맴돌아요. 정치에 뇌리에. 관심이 없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을 만난다. 말과 맞습니다. 거의 이어지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 대표가 하신 이야기는 정치인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이 없다. 나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내가 왜 집회를 나가? 내가 왜 태극기를 들어? 나 잘 먹고 잘 살지 하면은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을 만나게 돼요. 그 네, 말이죠. 그럼요. 네. 이승만 학의 대가가 된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방금 듣다가 탁 느낀 게, 맞아. 그 시대를 살았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한 거 맞아요. 저만 해도 그 시대 살짝 비낀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되게 잘한 거 알죠? 저는 정말 웬만한 미국 학자들보다 더욱더 월등한 그 레벨의 클래스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어떤 그 연설들이 이제 영어 원문으로 이제는 막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어보면은 이 영어 구사력이 뭐 영미권에도 대단한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렇죠. 뭐 사무엘 헌팅턴도 있고 뭐 아담 스미스도 있고 뭐 러셀 커크도 있고 에드먼드 버크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 문장과 영어 이제 그 구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탑 클래스입니다. 네. 그리고 알잖아요. 네. 이게 협상력도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고 그렇죠. 네. 그분이 맞습니다. 또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대단했어요. 네, 네, 네. 알죠? 네. 알뜰했던 것도 네, 알죠? 네, 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네. 아주 멋진 대통령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평가가 악의적으로 저평가가 됐었는데 네, 네. 황현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압승을 해서 그라운드 C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하는 예. 팩트 체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훅 들어가는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종북과 네. 친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척결. 일거의 척결. 제가 또 아까 연설 모드 나오는데 괜찮아요. 연설 모드 해도 돼요. 네, 윤 대통령의 겸용 중에 겸용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일거의 척결입니다. 사실 반국가 세력과는 대화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척결 대상입니다. 그들은 좌파 진영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반헌법주의자들이요, 반국가적이요, 반민족이요, 반국민적이기 때문에 일거의 척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설에 나오는 방금 목소리 나왔는데 전 사실 네.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사람들이 종북과 친북인데 네. 저는 매년 추석이 오면 종북주의자하고 친북주의자를 네. 네. 이렇게 버스에 태워서 북한에 보내주고 싶어요. 좋죠. 네. 아니 그냥 가서 살게. 버스 이름도 아우지 버스 해가지고. 나 눈물 났어 순간. 아니 아우지 탄강 그 어려운 용어가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라고 왜 자꾸 여기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하고
거기 가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거의 네. 척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 그냥 보내줘 버리고 싶다. 보내버리자. 그냥 보내주고 싶어요. 가서 살아라. 예. 저는 그냥 가서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데 예. 지금요 우리 제목이 반국가 세력이라니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종북, 친북자들인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죠. 너무 많습니다.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그런 존재들이 막 드러나죠. 그렇죠. 반국가 세력은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노총에 있는 간첩단 뭐 이런 어떤 부류들을 들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 우리나라에 간첩이 네. 어디 있습니까? 막간의 성대모사를 하자면 이준석이가 말투가 됐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첩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또 가시적으로 말이죠. 김건희 영부인께 접근해서 몰래카메라 찍은 사람 그 사람도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그 사람 한국인 아는 거 알죠? 네,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교묘하게 한국의 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러한 고도의 어떤 그 침입을 할 수 있는 자를 딱 그러니까요. 선택을 해서 김일성 찬양하는 그런 뭐 북한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북한의 종교에 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네. 있는데 네. 간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참 근데 우리 예. PD님 예. 지금 우리 그 영상 하나 봐야 되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보고 갈까요? 아니면 보지 않아도 돼요. 지금 틀어서 봅시다. 그 단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지금 그 영상 하나 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일단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고승국 박사님이십니다. 예.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고 오늘도 방송 끝나고 다녀올 건데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직접 메시지를 틀어서 듣겠습니다. 단식은 누가 해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죠. 네, 틀어주세요. 들리나요? 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송 이외의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단식 투쟁 그것도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이 방송 이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방송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단식 투쟁과 관련돼서 무슨 감상적인 소회나 이런 거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2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따로 이렇게 찾아오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또 새벽부터 많이 찾아오셨어요. 일단 끝으로 자유파 국민들에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무슨 지도자도 아닌데 당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제 주제를 넘어서는 일 같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저 따라서 단식하는 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가 58년 개띠라는 거 다들 아시는데 저보다 한 살이라도 연배가 위신 분들은 절대 고성국이 불쌍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국 TV라는 유튜브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을 통해서 의지를 밝히면서 또 제가 원래 해야 될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장난치듯이 얘기했지만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간첩이 어딨냐고 물어요. 그리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수가 무엇인지 몰라요. 머릿속에 보수 이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수라는 이념이 있다면, 가슴이 뜨겁다면, 내 머리가 있다면 지금 같은 이 대한민국 현실에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못 지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어떠십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지금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있고 내 말이요. 가장 권리를 진짜. 누려야 될 분들이 고통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다만 이러한 그 참 아픔을 우리가 견딜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싸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썩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윤 대통령도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지금 참 큰 어떤 그 결단을 또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성적으로 척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반국가 세력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할 얘기가 태산이죠. 시작해 아니 주세요. 제일 평온해요 보면은. 아니 우리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애국 시민들은 전선에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중국 기업들한테 다 따먹히고 있어서 우리 산업 지금 망할 것 같다. 철강에 계신 분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자동차 회사 다니는 분들은 비아디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난리예요. 안보 쪽에 있는 우리 군인분들도 저랑 소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평안한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스위스의 IMD라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기업 경쟁, 국가의 경쟁력을 볼 때에 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가 그거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규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규제가 많죠. 그래서 총 63개 국가 중에 규제 때문에 경영을 하기 힘든 나라 순위 대한민국 59등입니다. 64개 국가 중에 59등 찍었어요. 2022년에.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발의를 하느냐. 통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법안 발의하는 1년에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발의하는 숫자가 영국의 170배입니다. 독일의 37배입니다. 미국의 21배입니다. 일본의 100배를 발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 나오는 법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양곡관리법. 뭐 을모로 정부가 다 사주라.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기업 CEO들 감옥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거. 그래, 근무시간 52시간제. 그 다음에 뭐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척결 대상인데 이자들이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망국의 법안을 막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인당 GDP를 보면은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3배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노르웨이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면은 계엄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났잖아요. 1번 척결 대상은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국회다. 여기에는 민주, 국힘 상관없어요. 이자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피를 토하듯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PD님, 네. 저 네이버에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라고 책을 검색해 주세요.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제가 국회에서 법제관 시절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이 18대 때 폐기된 법안을 19대 때 다시 그대로 재탕하고, 19대 때 발의된 저 책 확대해 보세요. 저게 제가 쓴 책의 제목 보세요. 아, 예. 오. 저기에 써져 있는 설명을 보면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을 만드는 권력자들이에요. 제가 저 책을 썼어요. 참. 그리고 저는 네. 찍혔어요. 아. 왜? 그들이 조용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대한민국 카르텔을 건드셨네요, 그냥. 저거 건드리고 난리 났었어요. 아. 국회가 18대 때 나왔던 법을 19대 때 그대로 재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왜 그 특혜를 다 가지고 있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독일, 뭐 노르웨이, 네. 영국 발의하는 법안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의하는데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네. 발의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법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네. 왜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당선되기 좋으니까 당내 평가 시스템이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개 법안을 발의했냐? 예? 그것도 있지만요. 네. 바로 로비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관계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려내야 사실 되고. 예. 생각해봐요. 네. 야, 우리 김 대표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나 이것 좀 만들어줘. 이거 하면 내가 이것 좀 팔 수 있어. 그럼 그걸 만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짬짬이를 하고 있는데 악법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요 주제도 진짜 하나의 주제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우리 지금요. 네. 몇 분 남았게요? 몇 분 남았죠? 5분요.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하하, 질문 예. 보세요. 예.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출연을 이 뒤에 걸 못했더니 뒤에 얼마나 예, 중요한 예. 거 이거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진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가치 판단을 끝낸 표현인 거예요. 혁신 세력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한 주장과 세계관이 혁신적인지 진보적인지는 토론을 통해 거쳐야 되는 거지 이미 전제를 줘버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세력이야. 우리는 뭐 이노베이션을 하는 세력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좌파라고 불러야죠. 네, 좌파 또는 그 앞에 종북적 성향이 있으면 종북 좌파 그 앞에 그 좌파 진영 안에서 중국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친중 좌파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친북 좌파, 예, 친중 종북 좌파, 좌파, 친중 종북 좌파. 맞아, 나도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하니까. 진보라는 단어가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 소련이 북한을 딱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소련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단어가 뭐냐면은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때부터 진보라는 단어를 딱 차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용어로 장난치는 사람들 그쵸. 아닙니까? 그죠? 그쵸. 반동 세력이다. 딱 그냥 반동 세력이다. 용어를 너무 잘 써요. 그러냐, 그게 레닌 마르크스가 깨우쳤던 부분인 거예요. 용어를 선점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들이 용어를 잘 선점해라. 네이밍을 그럼요.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보라는 단어를 본인들이 가져가게 됐고 그때부터 특히 이제 80년대부터 우리는 혁신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왜? 논리와 팩트로 가면은 보편 타당성이 없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알파이자 오메가 그들이 존재하는 알파이자 오메가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싸움을 위한 단어, 승리를 위한 용어로서 혁신과 진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족보에도 없는 거고요. 세계 정치 사상사를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 문화가 탄생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보수 세력 제일 먼저 있었고 그게 바로 왕권을 옹이하는 토지 기반의 귀족 세력이죠. 토리 정당. 그렇죠. 토리 정당이 신봉했던 게 보수주의. 그 다음에 좀 더 상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의회 권력 중심으로 가자.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이자 휘그당.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부터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사회주의 하자.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 자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요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세력이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보편적으로 그게 다 다른 나라로 간 거고, 세계 어디에도 진보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당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을 족보에도 없고,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 쓰면 안 되고, 좌파. 네. 아시아 투데이, 아투TV 구독, 좋아요. 네, 우리 PD님이 또 띄워주셔가지고, 심각한 와중에도 또 알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 나가고 누르면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장난이고요. 근데, 그 반국가는 뭐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는 데 있어서 좌파파를 떠나서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로 대한민국이 딱 우뚝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면은 좌파우파 이전에 국가 세력이냐 반국가 세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합당하고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저는 윤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을 넘어서서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는 물어봐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좌파들은요. 표현의 자유? 야 이거 표현의 자유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네. 근데 우리 보수들은요. 네. 표현의 자유를 알지만 욕은 또 못해요. 네. 이렇게 욕하고 싶으면 해요. 네. 근데 표현
표현의 자유의 한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뭐 쓴다라든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탈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이 두 가지의 범죄는 사실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차별 어떤 뭐 이런 항목으로 해서 뭐 처벌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상대방의 정치적인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를 표현의 자유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 넘는 금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드는 순간 정근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막 어떤 정말 마음에 입에 담지 못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즐겨 쓰는 그런 욕 있잖아요. 방송에도 못 나온 욕 있잖아요. 우리는 입에 그거 안 해요? 못해. 아니 방송에 못 나올 그런 단어는. 우리는 네. 그거 흉내도 못 내. 그럼요. 지금 근데 내려고 해도 그런 웃잖아요. 단어를 제가 막 이 얼굴이 붉은죽죽해가지고 막 연설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했다고 막 하면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죄에서 벗어난 게 될 수 허위사실 있겠지. 유포 명예훼손. 그럼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통계와 사실관계 안에서 민주당의 폐악질 탄핵 22번, 계엄 이전에 22번, 계엄 이후까지 하면 29번, 그 다음에 간첩법 개정 반대, 이거는 엄연히 사실 아닙니까? 팩트인데. 팩트. 이거를 갖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본인과 그런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파출소의 고발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를 건들게 되는 순간 근대와 정근대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정근대가 뭡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 너 마녀사냥. 너 화형. 이게 정근대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를 서로 간에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과 통계 입각에서 김성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론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제 반론을 통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설령 그게 가능해지더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시원할 수 있겠죠. 저놈 저거 감옥 갔다. 그렇지. 근데 그걸 하게 되는 순간 국가 권력이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판례와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가 저 A라는 사람을 혼내줄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칼자루를 쥐고 저를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로 합의한 게 근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르마도 오른쪽으로 타요. 그렇죠. 저는 운전할 때 좌회전도 안 합니다. 저는 가르마도 오른쪽으로 타고요. 저는 가르마도 오른쪽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김 대표도 가르마도 오른쪽이에요. 우린 가르마도 왼쪽으로 안 타요. 사실 제가 김 대표 모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시간이 여러 금방 가지가 가네. 있었는데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정치와 정부의 역할, 경제적 네. 시각의 차이, 보수주의 정책과 좌파의 정책, 야. 그리고 보수주의 전통과 질서, 좌파는 변화를 추구한다는데 거기에 네. 대한 반박, 네. 부의 분배와 경제적 자유,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의 절세, 예. 사회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치의 올바름과 이민 정책, 그리고 네. 난민주의, 네. 역사적 사례와 현실 적용, 보수주의 야. 좌파 갈등까지 있었는데 아직 네.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다 설레는 주제네요. 한 번 더 나와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방송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면 그때 한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만들어보자. 만들어야죠. 그런 주제로 심도 깊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좀 네. 드리면 되겠죠? 그럼요. 저는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끄드럭거리고 그러는데 조기 대선을 떠드는 자가 반역 세력입니다.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우력 대선인지 조기 대선인지 그런 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이것으로 우리가 충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이런 인사는 앞으로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끈다. 이런 아젠다를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아젠다를 준비해서 대통령께서 쭉 끌고 가셔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 저쪽 민주당 동향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저쪽 지금 분열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을 견제하는 세력이 뭐 그 뭡니까 뭐 김동연부터 해서 임종석 그다음에 김경수 그 고민정까지 이재명 흔드니까 이재명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전에 매불쇼 나가가지고 나 그때 체포당할 때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일각에서 몇몇 사람들이 짬짬이해서 검찰이랑 그 합세한 거 모를 줄 알아 해가지고 지금 박지원 민주당의 박지원도 불러가지고 아 이재명 당신 그러고 왜 얘기합니까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탄핵 심판 때 왜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자기 정권, 자기 권력 누가 잡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가슴 아프게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때 그 임명된 재판관들이 8대0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 하면은 뭐예요? 어차피 좌파들은 다 단결이 되어서 자기 권력은 좌파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버린 거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좌파 우파 누가 분열되고 누가 통합되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 탄핵 기각 가능성이 좀 올라가니까 치고받고 난리가 나.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윤석열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걸 딱 보여줘야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더라도 저쪽 세력은 우파 보수파 세력은 딱 뭉쳐서 정권 흔들림이 없구나. 그래야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정을 2.0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건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반듯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젊은 청년이기 때문이죠.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저는요, 설레요. 왜냐면 대한민국 입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보수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보수의 품격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설렙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설렘이죠. 바쁜 거 알고 있어요. 자주 모시도록 제가 애원해 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준 김성원 대표에게 박수 말고요. 하트를 띄워주세요. 하트로. 오늘 집이 인천이래요. 근데 멀리서까지 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 저는 오늘 아주 1시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뭔가 묻고 답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더 밝고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은 나쁜 어둠이 아니에요. 아주 깜깜해야 별은 빛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깜깜한 대한민국에 빛나는 김성원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하트 시청자들에게 하트 하나 보내겠습니다. 아참 구독 여러분 네, 구독 김성원을 사랑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꼭 해주시기를 제 채널에서 안 하는 걸 여기서 하네요. 여기서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